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공포가 방글라데시의 콕스바자르 지역에도 엄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미얀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로힝야족 사람들을 비롯해 약 120만 명의 난민이 모여 살고 있는 세계 최대의 난민촌이기도 합니다. 네, 난민촌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근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 난민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취재해 오신 분이죠. 이유경 국제분쟁 전문기자와 함께 난민촌에 엄습한 코로나19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전부터 굉장히 많이 모시려고 했었는데 항상 그랬어요. 바쁘셔서 네 이제야 모셨습니다. 네. 이 방글라데시의 콕스바자르 뭐 로힝야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좀 설명을 잠깐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콕스바자르가 방글라데시 동남부 지역에 있는 네네. 그 디스트릭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한 구 정도 네네. 행정구역으로요. 그리고 그 콕스바자르 사실은 그 디스트릭의 중심 도시 타운이 또 콕스바자르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름 같군요. 네,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혹은 2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국경에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난민촌이 형성이 아하. 되고 국경 아래까지 계속 이렇게 난민촌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시작 지점이 쿠투팔롱 지역이라고 네네. 하는데요. 거기서 아래까지 테크나프라는 그 국경 타운 도시까지 쭉 난민촌이 난민촌. 있고요. 네, 그 테크나프에서 이제 나프강 이게 국경강인데요. 그 국경강을 건너면 이제 미얀마입니다. 그래서 난민들이 그 학살을 피해서 네네. 피난 나올 때 그 강을 엄청 건넜잖아요. 그 네. 사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이 보셨을 맞아요. 텐데, 네. 예, 그게 나프강이에요. 그래서 국경에 가장 가까운 지역 이름이 네. 이제 콕스바자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고요. 여기는 이제 난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난민촌의 구역은 아닙니다. 원래 이제 현지인들이 방글라데시인들이 사는 네네. 구역이에요. 거기에 국경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미얀마에서 계속 난민들이 몰려오면 거기에 도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난민들이 정착을 하면서 현지 인구 한 230만 정도 추정이 되는데 플러스 그다음에 난민 인구가 지금 사실 유엔에서는 80만 내외로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100만에서 한 120만 있을 거라고 추정을 쉽게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전에 이제 와 있던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0 지금 굉장히 많죠. 350만, 60만 이 정도가 지금 거기에 굉장히 인구密도가 굉장히 높게 그렇게 이제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얘기만 들어도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네. 그리고 사실 난민촌이란 곳이 뭐 위생 환경이란 걸 잘 해줄 수는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열악한 환경이겠다라는 건 짐작이 가는데 사실 이 로힝야족 이야기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네, 2017년이었나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라카인주에서 미얀마 측에 이제 군인하고 좀 시비가 붙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로힝야 쪽에서 그쪽에 이제 미얀마 군을 살해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지금 얘기하신 네. 그 스토리가 2017년 8월 25일이 네네네. 시작되는데 그 로힝야 반군이 이제 네. 등장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전년도에 먼저 등장을 했었어요. 2016년 10월 9일. 그 로힝야 반군, 그러니까 로힝야 아라칸 구원군 네네. 이름이 그렇게 되는데 줄여서 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사. 그 알사군이 2016년 10월 9일 미얀마 경찰 초소 3곳을 공격하는 그걸로 해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네네. 그때부터 바로 반격으로서 그러나 미얀마 정부가 이 로힝야를 박해한 그 폭력적으로 네네. 학살한 역사는 사실 그때 시점이 시작 지점만은 아니에요. 그 근데 전부터 있었죠. 그렇죠. 네. 70년대 말부터 40년간 계속된 그런 학살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이게 이렇게 마지막 그 2016년 10월 그다음에 2017년 8월 그 마지막 두 타이밍이 굉장히 강렬한 그 대대적인 학살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넘어온 인구가 2016년에 한 7만 되고요. 2017년에 70만이 조금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우. 거의 합쳐서 80만 정도가 고 이제 1년 상간에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언급한 대로 이게 학살이 그때가 시작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됐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978년 그때부터 이제 축출을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 했습니다. 70년대 말, 네. 90년대 초. 그때 넘어온 인구가 한 30만에서 50만으로 추정이 되는 인구가 이미 콕스바자르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인구에다가 다시 또 더해진 80만이 온 거군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발표하는 80만에서 90만 인구는 사실 등록된 인구만이고요. 그 전에 이미 거기에 살고 있던 그리고 상당히 네네네. 많이 숨어 살고 있었어요. 예, 난민 캠프가 아니라 캠프도 있지만 캠프가 아닌 그냥 구석구석 숨어 살던 슬럼가에서 사람들. 네, 아주 조용하게
정말 지죽은 듯이 이렇게 모여 사는 굉장히 좀 비참하게 살고 있는 네네. 그 인구 이렇게 다 합치면 제가 지금 언급한 대로 한 120만은 내외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 굉장히 높고요. 지금 그런 이유에서 숨은 확진자 상당히 좀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섭네요. 거기서 지금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로힝야족 때문에 아웅산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잖아요. 그렇죠. 노벨상 박탈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서기도 했었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미얀마 측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권 박해 상황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무슨 컴플라이언스 리포트를 해야 되잖아요. 했다고 하는데 대충 제가 보기만 했는데 정말 진정성 없어 보인다. 그렇게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언급하신 그 리포트 네. 데드라인이 지난 5월 23일,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미얀마 정부 측에서는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거 자체는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국제인권단체나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 제노사이드라는 게 그냥 어떤 이벤트적 학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로힝야족이 사는 주거 환경, 그들의 삶 자체, 그리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축출하고 이게 아주 체계적으로 그들을 박해하는 환경 자체,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게 그냥 40년간 거의 계속된 이 거기 사람들 때문에.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느껴져요. 자기들 그 미얀마 영토에서는 축출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들의 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제노사이드 환경 자체에는 변화가 전혀 없어요. 따라서 작년 12월에 그 ICJ에서 그 트라이얼 있었죠. 히어링이 있었고 올해 1월 23일 날 그 ICJ에서 이제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 더 이상의 학살이 없도록 미얀마 정부가 이런 게 보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그 리포트를 내라 하는 게 데드라인이 이제 토요일이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그 실행하는 그러니까 저 환경을 좀 개선하고 또 시민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작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ICJ에서는 기대를 하고 이렇게 오더를 내린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 현장의 상황이 전혀 개선 여지가 없으니까 국제인권단체들은 이게 전혀 이행을 안 하고 있다 말을 하는 것이고 미얀마 정부로서는 우리는 보고서 이제 낼 것이고 그리고 이제 5월 23일 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행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봐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는 지금 미얀마 이제 로힝야들이 2017년 2018년 초까지요 한 80만이 이제 넘어왔는데 여전히 미얀마 안에 그 라카인 주에 60만 정도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네, 남아 있는데 이들의 삶이 제가 지금 언급한 대로 여전히 그 제노사이더한 그런 여전히 그 학살 언제라도 위협을 받고 있는 거군요.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고요. 지금 그 지역에서 내전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지금요? 네. 그 내전 상황이 사실은 지난 1년 새 더 악화된 내전 상황이 근데 이렇게 벌어지는데 보도가 안 돼서.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좀 어려운 문제가 이 내전이 로힝야는 사실은 그 내전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 라카인 주의 주류 종족이 라카인족입니다. 거기에 소수민족이 로힝야예요. 그래서 라카인족은 미얀마 전체에서는 또 소수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에서는 다수인데 미얀마 전체에서는 소수예요. 그래서 이 라카인족의 반군이 아라칸 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들과 정부군이 지금 싸우는데 어쨌든 그 싸움이 벌어지는 공간은 라카인주고 거기에는 로힝야도 60만이 살고요. 중요한 거는 이 전쟁의 두 당사자가 로힝야를 다 혐오하고 그리고 2016년, 2017년 그 대학살 때 둘 다 로힝야의 학살 어떤 가해자로서 가담한 세력들이에요. 그러면 이 두 세력이 전쟁을 벌일 때 로힝야도 중간에 끼어서 이쪽에서 폭탄 날아서 맞기도 하고 저쪽에서 날아서 맞기도 하고 그리고 두 당사자는 서로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정부군이 했다. 정부군은 우리가 아니라 반군이 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있는 60만 로힝야들의 생명과 여전히 이 문제가 개선될 어떤 그런 소지는 전혀 안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 내전이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그 안에서도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충분히 그래 보이는데요. 한 명 나왔어요.
그 라카인주에서. 근데 한 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콕스바자르 방글라데시 쪽에서는요. 오늘 제가 좀 전에 체크한 바로는 그때까지 5월 14일 첫 확진자 나오고 네. 지난 한 열 하루 동안 26명입니다. 그 총. 근데 이제 미얀마 쪽에도 확진자가 있을 걸로 충분히 네, 예측이 되는데 지금 일단 컨펌된 거는 한 명인데 지금 내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 감염병 그렇죠. 대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많은 문제들이 지금 한꺼번에 그 지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우려스럽고요. 네네. 네. 자, 저희가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갖고 네. 더 이상 얘기를 나누기가 조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로힝야족 이야기는 가끔씩 이제 외신에서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접하기가 좀 힘든데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직접 또 자세하게 전달을 해주시고 글쎄요, 뭐 한국 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덜할 수는 있겠지만 지구촌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도 밖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겐 좀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실게요. 저는 정말 이 얘기들을 우리가 좀 많이 또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절대적으로 하거든요. 알아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예.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유경 국제분쟁 전문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